네, 안녕하세요. 삼성생명 블로그 L 독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엄마들 사이에서 육아빠라고 알려진 정신과 전문의 정우열입니다. 저는 직업은 정신과 의사지만 보통 엄마들이 많이 누리고 있는 주양육자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이 아빠로서 누리고 있는 부분들을 엄마분들한테 또 아빠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총각 때도 별로 애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고요. 정신과를 하면서도 이제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아이한테 특별히 관심이 더 많았던 건 아니었고, 어, 근데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연치 않게 이제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마침 일을 좀 옮기는 타이밍이어서 그냥 그렇게 된 거 아이 엄마랑 같이 조금 보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게 이제 아이 엄마는 이제 복직을 하고 저 혼자서 조금 더 보게 된 게 좀 길어져 가지고 9개월 정도를 혼자 보다 보니까 당연히 아이랑 친해지고 육아에 관심도 당연히 생기게 되고 또 신기하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들한테도 관심이 많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우연치 않는 계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관심이 있었던 건 절대 아니고. 첫째 아이를 전담할 때는 거의 외출을 매일 하면서 이제 많이 다녔는데 사실 그때는 이런 모임을 만들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때는 아빠 육아 문화가 뭐 지금같이 이런 방송 같은 것도 없었고 이렇게 찾아보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그렇진 않았는데 둘째가 딱 태어나면서 보통 많은 집에서 경험을 하는데 둘째가 태어나고 나면은 굉장히 갓난아이고 집에서 엄마가 돌보는 상황이고 첫째가 또 터울이 별로 안 되는 경우에는 첫째가 막 방해를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빠가 첫째를 데리고 밖에 나가주는 게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주말에 보통 그렇게 살고 있는 아빠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제 첫째를 데리고 돌아다니는데 기왕이면 요즘에는 아빠 육아 문화도 점점 이제 많이 발달되고 있는데 나 혼자 예전처럼 다니지 말고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한번 같이 만나서 모여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처음에는 그냥 원래 알던 사람들 중에서 뭐 둘째가 태어나거나 좀 주말에 엄마가 바쁘거나 해서 아이랑 같이 시간 보내야 되는 사람들끼리 모이다가 그러면 기왕 이렇게 된 건 좀 카페를 만들어서 원래 몰랐던 사람들도 좀 유입이 되게 해서 한번 만나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말에 12월에 처음 만들었고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뭐 기사에도 좀 나온 적이 있고 제가 활동을 계속 하니까 점점 모이기도 하고 그 카페 가입을 안 하셨어도 제가 이제 모임 있을 때마다 제 블로그나 SNS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하면은 그때 항상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저를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아이를 위해서인데 저는 원래 이제 예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음악을 좀 주로 좋아했는데 음악회도 많이 갔는데 정말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못 가는 데가 바로 음악회더라고요. 데려갈 수가 없어요. 입장 자체가 불가능하고 아이를 이제 맡기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또 여의치가 않은 경우가 많고 그래서 아이를 데려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음악회는 좀 안 되고 같은 예술 안에서는 미술, 전시는 좀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중간에 울거나 소리를 내면은 잠깐 또 나와야 되고 또 다시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시 쪽으로 좀 생각을 해서 간 부분이 일단 있고요. 이제 처음에 아이를 전업으로 키우면서 처음에는 집에서 주로 키웠어요. 보통 엄마들이나 아빠들이 처음에 하듯이. 근데 집에서만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하루가 따분하고 쉽게 지치고 여름에 이제 그렇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울증 비슷한 것도 경험을 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통 이제 우울증이 걸리거나 좀 의욕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권유하듯이 외출을 하세요 이렇게 권유하거든요.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는 곳들이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뭐 공원도 좋고 주로 주차가 잘 되는 곳, 뭐 백화점도 좋고 한데 이제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전시회를 가고 싶었던 그런 것과 또 결부지어서 보니까 주중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사람도 좀 조금이고 굉장히 여유롭고. 그래서 또 신기하게 아이들은 집에서보다 밖에 나가면은 되게 온순해져요. 그래서 집에서는 막 잠도 안 자고 울고 막 1시간도 안 자고 깨고 그런 아이들이 밖에만 데려가면은 뭐 유모차에서 막 2시간, 3시간도 자고 안 자더라도 굉장히 말도 잘 이렇게 기분도 좀 좋고 그런 상황이 되길래 전시회를 이제 끌고 다니면서 보면은 아이가 잘 때는 또 제가
충분히 그냥 전시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아이가 깨어 있으면은 또 아이가 같이 보면서 아이도 많이 보여주고, 비록 아주 어리기 때문에 뭐 거의 한 100일이 되기 전부터도 많이 다녔는데, 뭐 아이가 아무것도 모를 것 같고 하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처음부터 어떤 시각적인 자극을 또 이제 평상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전문가들이, 감각 있는 전문가들이 만든 작품들을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것들 자체가 아이의 그런 센스나 그런 미적 감각을 키워주는 데 굉장히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다니다가 어떤 전시에서 이제 그거는 이제 아트페어여가지고 작가가 직접 뭐 설명도 해주고 팔기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한 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아빠가 아이를 끌고 다니는 게 되게 신선하다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좀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좋다. 자기 딸도 지금 미술을 하고 있고 유학에 가 있는데,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거는 절대로 어떤 가르쳐서 체득되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많이 접해봤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해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술이라는 거는 어떤 예술적인 감각이 필요한 거고, 이것은 자기 노력해서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어렸을 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좀 센스가 키워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해주시면서, 저희 아이 보고도 이 아이도 분명히 그런 면이 좀 개발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제 힘을 얻었죠. 아, 이게 나의 어떤 쉼이나 재충전, 또 아이가 좀 밖에서 잘 지내는 그런 거, 막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구나. 무슨 굳이 어떤 미술 학원을 다니거나 미술 공부를 따로 과외를 시키거나 어떤 문화센터를 가지 않아도 이렇게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론하고 또 결부를 시켜봐도 어떤 사람의 감각이나 기억력이나 어떤 예술적인 부분들도 결국 이제 뇌에서 작용을 하는 건데, 이 뇌라는 게 굉장히 단순하지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을 그냥 책으로만 보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만 입력이 되고 작용을 하는 거고, 직접 어떤 공간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통합적인 감각을 다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미술관에 가면 그 미술관 고유의 분위기, 조용한 분위기, 청각도 관련이 있고, 또 조명, 은은한 조명이나 그 조명에 따른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거기 이제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 또 어떤 냄새도 있고요. 어떤 여러 가지 분위기가 굉장히 많아요. 단순히 작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통합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냥 책을 보는 거는 정말 다르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체험을 직접 하게 하는 교육을 하고 있었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일단은 팁이라는 거는 저는 사실 뭐 육아를 뭐 아주 오래 한 것도 아니죠. 뭐 정말 뭐 오랫동안 한 엄마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아이도 둘인데 뭐 셋, 넷인 엄마들도 있으니까, 그런 양이나 그런 것으로 따지면은 사실 어떤 팁을 알려줄 만한 정도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이론하고 계속 결부시키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이의 그 발달 정도에 맞춰서 그 눈높이로 생각을 해보면서 좀 나름대로 노하우를 얻은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한 가지가 식당 데려가는 거, 한가리단에서 잠깐 말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외출을 할 때, 저는 아까 외출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이가 좀 크면 클수록 처음에는 뭐 유모차에 얌전히 있을 때는 괜찮지만 걸어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탐색 욕구가 굉장히 많고 호기심도 많아서 가만히 앉아있기 힘들어하는 그런 나이 때에는 엄마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식당에 한번 이제 그래도 좀 외식을 하고 싶어서 데려갔는데 오히려 기분만 상해가지고 아이한테 화만 내고 돌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아쉬운 거는 아이의 입장을 좀만 고려하면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그걸 잘 짜서 비교적 아이가 힘들지 않고 엄마도 힘들지 않게 좀 왔다 갔다 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거는, 아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집중력이 굉장히 짧아요. 어떤 만화 같은 것도 굉장히 오래 본다고 오해를 하는데, 사실 그냥 마음 놓고 어떤 TV를 보게 하거나 뭘 보게 해도 사실 오래 못해요. 그만큼 아이의 집중력은 굉장히 짧은 건데, 하물며 이제 식당에 가면은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가는 건데, 보통 이제 메뉴를 보는데도 오래 걸리고, 고르고 이제 주문하면 나온 데까지 또 꽤 오래 걸리잖아요. 어른들도 사실 지루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어른들은 이제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건데, 아이들은 그 시간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앉혀놓긴 하는데 음식은 안 나오고 굉장히 지루하죠. 그래서 막
앞에 있는 식판이나 물컵이나 보이는 거 다 건들고 이렇게 치고 하다 보면은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엄마가 못하게 하면 더 하고 그러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고 소리 지르게 되고 데리고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이가 집중력이 짧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최소화할 것인가 고민해보면은 일단 식당에 들어가서 가자마자 메뉴를 재빨리 주문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로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대기하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통 식당들이 그 앞에 정원이 되어 있는 곳도 많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건물 안에 있는 식당인 경우에는 그냥 복도나 또 다른 공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저것 구경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원한테 양해를 구하는 게 오히려 직원을 도와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되게 죄송한데 아이 때문에 조금 요 앞에 있을 테니까 그 좀 알려달라고 하면은 예, 거기 기다리면서 아이가 떼쓰는 거 소리 지르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다 환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나와서 아이도 그 시간에 지루하지 않게 자기가 구경하고 싶은 거 돌아다니면서 편하게 구경하고 음식이 나왔을 때 바로 또 가기 때문에 자기의 짧은 집중력을 오로지 그 음식을 먹는 10분, 20분 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얌전히 잘 먹고 또 이제 끝나면 또 데리고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는데 긴가민가 해도 한번 해보니까 또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이더라. 좀 자신감이 붙고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됐다. 또 관련돼서 이제 적용을 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의 집중력을 좀 생각하면서 아이 입장에서 혼내지 않는 상황을 만들면서 아이도 좋고 엄마도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게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피드백도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으로는 아빠지만 경험상 엄마의 경험도 좀 한 것 같고요. 물론 출산에 임신은 안 했지만 그런 경험도 한 것 같아서 이 아빠와 엄마의 다리를 놓아주는 중간 역할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주말 대디 모임도 사실 이제 그런 거고 아빠들끼리 좀 친숙해지면서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엄마 입장을 또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 또 반대로 블로그라는 거는 이제 아직은 아빠보다는 엄마가 훨씬 많기 때문에 육아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아빠지만 또 아빠 입장에서 엄마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들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도 좀 나누고 진료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또 부부도 같이 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건데 그 어떤 한 가지 역할 나는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들만 대변한다 아빠 역할만 공감한다가 아니라 아빠지만 아빠도 공감하고 아빠지만 엄마도 공감할 수 있는 이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육아에 있어서 아빠란 필수다. 예. 뭐 이제 옵션이나 어떤 하면 좋고 이런 걸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전통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저도 직접 경험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하면은 아빠 역할이 되게 커요. 그래서 물론 아빠마다 어떤 직장에서 있어야 되는 시간이나 아이한테 투자할 수 있는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의 정도가 다 다르긴 하지만 그거는 상황이 이제 그런 거고 자기 상황 안에서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띄고 그 시간에 내가 아빠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부모 역할을 확실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선택이나 어떤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필수 우선순위를 좀 떼어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크게 나눠 세 가지인데 일단 아이한테 좋고 아빠 효과라고 해서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랑 많은 시간을 보내면 아이한테 뭐 사회성도 좋고 자존감도 좋고 굉장히 많은 점들이 좋다라는 게 계속 밝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주말 대리 모임을 통해서도 추구하는 거지만 아빠가 함께하면 할수록 또 엄마가 그만큼의 여유가 생기고 재충전이 돼서 그게 고스란히 또 부부관계나 아니면 아이를 잘 키우는데 선순환이 되는 부분 그게 두 번째로 이제 그게 있고요. 세 번째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데 아빠 자체를 위해서 아빠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필수라는 게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단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또 아빠로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이 있는 건데 내가 아빠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아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 굉장히 커요.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다른 인간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고 이것을 자기 상황 안에서 최대한으로 좀 누리려고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필수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많은 아빠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예, 삼성생명 블로그의 독자 여러분, 제 인터뷰를 이제 보시고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대부분 어머님들이 많이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아, 아빠 육아가 이런 거구나. 사실 내가 너무 독점됐던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부터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이 부분을 조금 양보하면서 아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남편한테 좀 같이 양보를 하고, 더불어 나도 좀 쉬면서 나의 삶도 챙기고 부부관계도 더 좋아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